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19학번 류지연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17학번 오현석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19학번 강나희입니다. 일단 토목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다른 공대들과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는 물리나 수학, 화학 같은 공통 공대 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부터 이제 토목이라는 찐 전공 과목 트랙을 배우게 되는데 구조역학, 재료역학에서부터 이제 뭐 측량학, 수리학, 수문학, 수자원, 상하수도 굉장히 그 과목 개설된 과목이 되게 많은데 3학년 때부터 지금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그 토목 기사에 나오는 그 6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수문학,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토질역학, 상하수도 공학이 있으니까 그 과목들을 위주로 해서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스마트 기술을 접합해서 오토캐드나 아니면 BIM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과목들도 수강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은 어떤 학교의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면은 학위가 2개가 나오는데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고 저희 과를 예로 들면은 이제 스마트 건설이 되게 대세이기 때문에 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과, 컴퓨터공학과 아니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 혹은 이제 정보시스템학과 같은 과를 같이 다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해서 이제 코딩을 좀 배워가지고 스마트 기술에 좀 이렇게 접합을 하면은 자기만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공대를 보면은 저희 과를 되게 부러워해요. 왜냐면은 이게 선후배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선배는 이제 사회에 나가 있고, 앞으로 후배는 사회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교류가 그 다른 과 학생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되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또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남하구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환경과 융합해서 토목을 배우기 때문에 여하구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토목에 관심 있으신 여하구 분들도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19학번이라서 가장 재밌어질 만한 법한 2학년 때부터 딱 코로나 그 학번이 돼가지고 사실 그런 엔티노 축제를 재밌게 못 즐겨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 이제 들어오시는 다양한 새내기 분들께서는 코로나도 거의 다 풀려갔고 MT도 가는 추세니까 또 재밌게 잘 놀 수 있지 않을까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토목과가 되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취업의 선택의 폭이 엄청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전망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견 붙이고 싶은 게 전망이 왜 좋냐면 일단 토목공학과 자체가 우리 사회 기반 시설물들을 만드는 학과잖아요. 뭐 도로나 댐, 뭐 상하수도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과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수요의 많고 적음의 변화는 있어도 수요가 아예 없는 그런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토목공학과 뭐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좀 반대합니다. 일단 토목과의 그 큰 폭은 4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업, 공무원, 사기업, 그리고 연구직, 대학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시공사랑 이제 설계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말씀드리자면은 본사 근무를 하거나 이제 현장으로 가는데, 이제 토목과에서 취업을 한다면 이제 현장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이제 현장에 가면은 또 거기서도 4가지 팀으로 나눠져요.
공사팀, 공무팀, 그리고 안전팀, 품질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공사팀에서는 이제 진짜 현장에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측량 같은 거를 좀 위주로 하고 공무팀에서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제 돈 관련된 업무를 좀 하는 편이고 이제 품질팀에서는 그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 기자재 같은 거에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안전팀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공사가 어떤 회사일지 몰라서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런 곳이 전부 다 건설사고 시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계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과업에 설계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공 단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인프라를 이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가기관 같은 발주처에서 이제 어떤 과업에 대해서 발주를 넣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설계사들이 우리 회사에서 그 설계를 맡겠다라는 제안서를 쓰게 되고 그게 제안서가 통과가 돼서 착수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인프라에 대한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설계사 같은 경우도 분야가 되게 많아요. 이제 도로, 지반, 터널, 댐이나 항만 같은 그쪽 수자원 부서도 있고 상하수도 부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직무가 설계사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설계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흔히들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면 현대 엔지니어링,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식의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시나 공무원 공부를 통해서 국토부나 환경청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 등과 같은 공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학원을 가서 연구직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시는 방향이고 대학원을 가서 석사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박사까지 해서 이제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R&D 그쪽으로 빠지거나 혹은 이제 연구소를 들어가서 어떤 공법들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신탁사나 시행사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만큼 취업의 폭이 넓다라고 생각해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필수적인 거는 토목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격증.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토목과에서 공부를 했다 하면은 이제 어떤 징표 같은 거죠. 그거 없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취업 못해요. 네. 그거 절대 못해요. 어려워요. 된다 해도. 자격증 이외에도 다양한 대회나 공모전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토목 구조물 모형 경진대회, UCC 대회, 포스터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다양한 공사에서 함께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대회이니만큼 취업하는 데 큰 스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기사 말씀하셨는데 꼭 토목 기사는 거의 약간 디폴트 같은 느낌이고 요즘은 선배님들께서 그 쌍기사도 많이 따시는 추세예요. 그래서 토목 기사도 따시고 그 이후에 뭐 건설 재료 기사, 건설 안전 기사 등도 다양한 또 건설 업계 관련한 기사를 따셔서 뭐 더 많을수록 나쁠 건 없으니까 많이 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냥 마구잡이로 숫자 채워넣기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공사 인턴을 다녀왔고 제 시공사 때 일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시공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제 나한테 적합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학부 연구생을 또 했죠. 연구직으로 좀 저도 경험을 또 해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본사에 가고 싶어서 학부 연구생을 하는 건데 이제 시공사에서 가장 큰 역량은 현장 경험이다 보니까 본사에 가도 어차피 현장을 가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시공사를 먼저 가서 거기서 애초에 현장 경험을 쌓고 나중에 본사로 가기 위한 그런 운 좋은 테크를 밟기 위해 시공사 취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계사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데 방금 시공사 인턴은 되게 하루 일과가 뭐 6시부터 뭐 하고 12시에 뭐 하고 이렇게 딱딱 있는데 설계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무직이라서 그냥 전형적인 사무직 인턴을 하고 있어요. 제가 메인 설계를 맡아서 뭐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인턴이 좋은 게 실무에 남들보다 어쨌든 빨리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진짜 눈앞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제 그 실제 툴을 다뤄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오토캐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 오토캐드랑 또 아크GIS라고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진짜 그 설계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지적도 맵을 직접 따고 그게 이제 남들 친구들보다는 제가 빨리 그 툴 프로그램을 더 익힐 수 있다는 거 취업할 때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홍보대사로 하는 일은 푸르지오 아파트나 대우건설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교량이나 터널, 푸르지오 아파트 시공 현장을 방문한 후에 카드 뉴스들을 작성해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어진 대학과 상권을 찾아가서 오래된 가게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시공 현장을 방문하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 또 대우건설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취업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도 지금 저희 셋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한토목학회 대학생위원회 활동들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골든벨이나 토목체전 등을 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학업도 쌓을 수 있고 또 그런 취업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에서 교류를 하면서 친분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연구생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꼭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부 연구생 같은 경우는 제가 6개월 정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토목학과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와중에 토목공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저도 취업을 준비해야 될지 좀 알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대외활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토목공학과 학생들이랑 교류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취업에 연연을 하지 않고 지금 이때는 그냥 좀 노셨으면 좋겠어요. 술도 많이 먹고 미팅도 나가고 축제도 하고 미리 다 놀아들고 나중에 후회 없이 나 놀 만큼 놀았다 하고 이제 취업에 힘을 빡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놀 만큼 노셨나요? 좀 더 놀아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 채널이 바로 대한토목학회 채널이잖아요. 대한토목학회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후배와의 교류도 가능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토목공학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얻을 게 굉장히 많은 좋은 유익한 활동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토목공학과 재학생분들은 우리 토목학회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되지? 구독? 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할까요?
구독 구독 좋아요. 아니 살짝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통합이었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